자, 투영도라는 기하, 투영도. 3차원 입체를 2차원에 정확히 나타낸다. 공간을 평면에 나타낸다.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보는 거는 이 분명히 이게 3디멘전알인데, 근데 우리가 표현하는 건 이 종이밖에 없으니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 사람들이 고민했겠죠. 이 평면에 뭘 표현하는 것은 뭐 옛날 태고 시대의 동굴의 가바도 있고 암벽 회화에도 있고 페루 남해안의 나스카 계곡에도 인간이 그 입체물을 이제 평면에 그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실제로 오래전부터도 평면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실사하듯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것이 개선되면서 약간 입체감 있는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 기록들이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실제로 평면에 어렵지 않게 3차원을 2차원에 표현한 예들을 오래전 역사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뭔가 이론이 있어야 되죠. 자, 봅시다. 1372년에 중국의 만리산성 서쪽 끝 저쪽이에요. 세워진 성경 요새 가역관에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요새를 건립하는 것을 담당하는 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가 설계하는 사람한테 자,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 만리장성을 쌓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거 너 지으려면 벽돌이 몇 개 정도 필요한 거냐? 예측해서 나한테 보고를 하라. 그랬더니 그 설계자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리장성을 지으려면 벽돌이 몇 개 필요하다. 그거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관리가 왜 그렇게 많이 하냐? 너 중간에 띄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재갖고 벽돌을 좀 정확하게 정확한 개수만큼 보내라 또 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 전설에 의하면 담당 관리가 이 몇 개를 보내라 그러는데 몇 개를 보내는 게 혹시 이걸 보냈는데 중간에 모자라서 요만큼 짓고 남으면 글리로 뚫고 들어오면은 지은 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좀 약간 넉넉하게 이렇게 보내야지 그래야지 하고 좀 남은 건 괜찮아도 일단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약간 정확한지 안 한지 모르니까 좀 더 좀 정확하게 해서 좀 보내라. 그럼 내가 몇 개 더 해서 보낼게. 이제 그런 의도로 물어봤다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설계자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설계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 50만 5천 개를 보내라고 했는데 그럼 충분하다고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충분히 딱 필요한 만큼을 정확히 실수 없이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5,501개만 보내면 충분하다고 그랬대요. 그게 의미하는 게 지금 분석해보면 그 의미가 그 당시에도 이 설계 기술이 그만큼 정확했다는 거예요. 거리를 정확하게 재고, 높이를 재고, 폭을 재고, 그리고 이 계산을 했을 때 거의 틀림없을 정도로 정확한 설계술이 이미 존재했다는 의미예요. 이 서양, 특히 고대 로마의 설계술도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도로망, 수도교. 이 수도교가 뭔지 알아요? 또 경기정과 콜로세움, 대목욕탕 대 건축술은 지금 봐도 놀랄만 합니다. 이 수도교가 뭐냐면 로마가 도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게 되죠. 그러니까 물이 모자라지. 당연히. 서울에서도 지금 1,000만 명이 살려면 물이 모자라죠. 한강물 퍼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을 어디서 가져와요? 저 위에 팔당, 청평 이런 데서 그 정수해서 그 물을 가져오죠. 마찬가지로 거기도 그 엄청난 인구가 살려면 물이 필요하다고요. 물을 길어 날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송수관을 만들어요. 송수관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요? 송수관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진 본 적 있죠? 이게 이게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 아니라 이게 물을 흘려보내는 길이에요. 이게 송수관이에요. 로마 시대. 이게 몇십 킬로를 물이 올라 그런다면은 아차 잘못하면 고이지. 높낮이가 크게 있는 게 아니니까. 몇 미터 차이 아니에요. 그 높이 차이가. 그거를 몇십 킬로를 유지해서 물을 흐르게 하려면 어느 만큼 정확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자, 어쨌든 이런 설계술은 대단히 복잡하고 계산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작도법을 한 것이 프랑스의 몽주예요. 1746년에서 1818년까지 산. 이 사람은 추천을 받아서 군사학교의 교사가 되고 이제까지 입체를 평면으로 나타내는 방법에는 견취도 그리고 또 그가 만드는 화법기하 그리고 그가 만드는 화법기하학은 사형법의 기법을 이용하여 입체를 세 방향으로 정사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여러분 선형대 수학에서는 이 정사형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2차원에 나타내는
이것은 확실히 이전보다는 쉬우면서도 아주 정확한 엄밀한 방법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다른 나라에 누설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군사 비밀로 30년 동안 누구도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보관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기하학이 어떻게 발전했었냐? 옛날에 이제 농사지면서 초등 기하, 거리 제고하는 면적 제고.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로 발전하고 그것이 르네상스 시기를 맞으면서 이제 그래프 대수기하, 좌표 기하, 그림에는 다빈치가 그림에 적용하고 지도에는 투영법이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아핀 기하, 또 화법 기하, 또 오일러의 한붓 그리기, 위상수학, 또 구명 기하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는 것 기하학들이 다양하게 분야가 확산됩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 19세기에 비유클리드 기하학, 로바츠스키 기하학, 또 리만 기하학이 나오게 되고, 그러고 지금은 컴퓨터 그래픽이 다 기본적으로 이런 다양한 그런 수학적 이론에 근거하고 있고, 프랙탈, 또 카타스트로피 이론까지 다양한 이론. 여기에 있는 게 견치도입니다. 옆에서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2차원에 3차원을 표현하는. 이게 투영도입니다. 한 오브젝트를 인면으로 보면 이렇고 평면으로 보면 이렇다. 이런 게 이제 3차원을 2차원으로 표현하는 이제 아주 이론적인, 구체적인 그런 도구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이 화법 기하학이 군사 비밀로 오랫동안 공표되는 것이 금지되어 왔고, 몽주는 나중에 이것을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설립한 에콜 폴리테크의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옛날에 자기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비밀로 여겨져서 이렇게 군사에 사용해 왔다 하고 강연에서 자기가 연구한 내용들을 오랜 기간이 지나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학자들이 발표하는 많은 내용들이 바로바로 공개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그게 검증을 거쳐서 또는 또 시크릿으로 분류돼서 오랜 기간 후에 특허라든지 이런 거 관계돼서 오랜 기간 후에 발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그런 수학만이 수학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수학들이 특히 진 골룹한테 선형대 수학을 배우고, 그리고 매트릭스 컴퓨테이션을 배우고, 그리고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를 얻고,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는 데 도움을 받아서 구글을 만든 세이게이 브린이나 레디 페이지 이런 친구들도 자기들이 이걸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그걸 발표를 안 했어요. 한참 동안 큰 돈 벌고 회사가 안정될 때까지. 처음 페이퍼를 낸 사람은 그보다 먼저 은사인 스탠포드 대학 컴퓨터공학과에서 선형대사를 가리킨 진 골룹이라는 교수가 먼저 페이지 랭크에 대한 논문을 먼저 썼어요. 근데 이제 기업 비밀에 관여되는 그 내용은 2000년이 돼서부터 이제 창업자들이 발표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막 나오는 그런 수학 논문들은 사실은 그런 기업성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가치가 있고 한 것들은 훨씬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작도로 도형을 그려내는 수수께끼 기법. 근대 프랑스에서 두 명의 기하학자가 아주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기하학을 창안합니다. 자, 16세기에는 데카르트는 이 도형의 증명을 기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좌표 아이디어를 이용한 대수적인 처리를 했습니다. 기하를 대수로. 이게 데카르트의 내용 알죠? 이렇게 누워있는데, 천장에 파리가 있는데, 저게 어디 있다고 표시하려면, 이쪽 X축으로 얼마큼 가서 Y축으로 얼마큼 가면 있다 하는 식으로, 이거를 격자를 만들어서, 이제 공간을, 기하를, 대수로 표현했다. 얘기가 있죠. 18세기 몽주는 종래의 복잡한 계산에 근거한 설계수를 간단명료한 작도법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몽주는 이 대수를 기하학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대수하고 기하가 서로 이 상호 관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동양에서는 대수가 주류였고 서양에서는 기하가 주류다. 그래서 수학적 문화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었는데, 이 아라비아에서 이 수학이 다 이 퓨전이 되면서 융합이 되면서 그 벽이 없어지고 대수와 기하가 동시에 사용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프랑스에서 대수 기하가 밍글더 되는. 그런데 화법기하학에서 정사형의 투영도는 대단히 응용 범위가 넓고, 크게는 조선, 건축에서부터 작게는 나사못의 설계까지 활용되는 겁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기본적으로 전문대학에 가면은 학생들이 꼭 배워서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수학에서는 그런 구조물의 작도보다 기하학적 작도 측에 한층 흥미를 일으키고,
얘로 원기둥을 비스듬히 자르면 잘리면 타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래 위 굵기가 다른 원뿔, 이런 원뿔이죠. 원뿔에서 잘린 자리가 이게 이런 그 원기둥을 자르면 타원일 것 같아.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원뿔에서 자르면 약간 좀 이 원추하고 이 원뿔하고 원추 잘랐을 때 모양이 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둘 다 타원이에요, 정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요건 타원이고 요건 좀 계란 모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정확히 타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에서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투영도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자, 견치도 또 투영도에 대해서 이제 이 잘린 자리의 모양을 딱 잘라보면은 이제 그게 어떤 모양인지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이런 게 견치도의 모양이고 투영도 이건 이제 투영해서 이제 이 투영도에 의해서 평면상의 정확한 위치와 형태, 실제 길이 등이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그대로 만들어서 그 실제 3차원 오브젝트에다가 점을 찍어서 딱 여기가 거기고 그래서 여기를 잘라라 하면 명령을 줄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자인해서 자르라고 명령을 주려면 다 이런 걸 사용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표시해 주는 거죠. 수평으로부터 올라온 각도를 안각, 내려다본 각도를 부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시점에서 위에로부터 내려다보는 풍경도나 지도를 조감도, bird eye view라고 하고 또 하지만 충감도, worm's view, 또 경감도, whale's 고래 뷰 같은 그런 다양한 그런 표현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그림인지에 대해서 토론해보라 그랬고 이미 권군이 자세한 내용들을 올려놨죠. 자, 어디까지 갈까? 여기까지 마무리합시다. 고대 로마의 설계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고대 로마의 도로의 종착점을 표시하는 표석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아피아 가도의 종착점을 표시하는 브린디시시에 있는 표석입니다. 이게 로마 도시의 종착점. 로마인들은 수도교, 경기장, 원형극장 또는 야외 목욕탕들을 아주 프리사이즈하게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설계술 및 건설 능력이 얼마나 놀랄만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런 건설 작업을 통해서 그런 건설물들을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아피아 가도 이 도로는 고대 로마의 가장 중요한 도로로 길이가 50km, 너비가 8m. 도로는 돌로 다 포장을 했는데 로마와 남이탈리아를 연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리스의 간선도로 역할까지 했습니다. 오늘날도 일부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로마 시대의 도시 수로 문제를 연구하면서 당시 사용하던 도구의 종류를 알게 되는데 이 수평을 잡기 위해서 이 막대저울 또는 물을 이용한 이 수준기, 수평기가 개발됩니다. 수평기가 뭔지 알죠? 수준기. 목수들이 갖고 다니는 그러니까 천장이나 이런 거 높이 기울어졌는지 정확한 거. 이게 이때 개발됩니다. 기포관이 있고.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을 낮추려면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아주 작은 각도로 뭐 1도, 뭐 0.5도 각도로 몇십 킬로 동안 각도를 줘야지 물이 고이지 않고 흐르게. 그래서 이게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설계하고 그에 따라서 만든 남프랑스의 뽕듀가르 설계법이라 그러는데 프랑스 남부 가르현에 있는 고대 로마의 이 물을 옮기는 그런 송수관입니다. 자, 오늘 계획대로 2장을 무리 없이 마쳤네요. 자, 질문 있습니까? 자, 추석을 보내고 다음 시간에는 3장 확률론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장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